자, 운동과 충돌이라는 공 2번을 한번 봐라. 여기 들어가기 전에 운동의 법칙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들어갈 거니까 잘 적어놓고 공부해.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법칙 3가지가 있으니까 이 3가지를 유념해서 봐라. 앞서서 우리가 만유인력이라는 걸 배웠지. 만유인력이라는 의미가 뭐야? 서로 당긴다. 모든 물체는 서로 당긴다. 그게 뉴턴의 제3법칙이야. 지금 운동법칙이라는 건 뉴턴이란 과학자가 만들어낸 운동하는 물체는 반드시 이 법칙을 따른다라는 이론이거든. 근데 그 만물이 서로 당기는 와중에 이 사람이 사과라는 과일을 가지고 이 법칙을 찾았잖아. 그 만유인력이라는 법칙을 설명을 하려다 보니 널브러져 있던 운동, 물리학 법칙들을 하나로 합쳐야 이게 설명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은 제3법칙만 발견했고 1, 2법칙은 기존에 있는 법칙을 갖다 썼어. 이 기납법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말 그대로 기존의 법칙을 통해서 물체 운동을 설명했단 말이야. 고전역학의 틀이야 이게. 기본적인 틀. 운동의 법칙에 이런 이론이 있어. 제일 첫 번째 법칙이야.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 이 관성의 법칙은 갈릴레이가 발견한 법칙이야. 관성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걸 이제 한자풀이를 해보면 물체는 좀 전에 힘을 받기 직전에 운동을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다는 거야. 이게 결코 생소한 법칙이 아니야. 니들한테도 적용되는 법칙이야. 니들이 여태까지 살고 있던 그걸 버리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너희들한테 한글을 더 이상 쓰지 말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냐? 오케이 하는 놈이 있을까? 우간다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겠대. 예, 뭐 이럴 거야? 국어부터 당장 어려운데, 그지? 자신의 본연의 법칙을 계속 지키려는 모든 물체의 성질을 우리는 관성이라고 불러. 근데 본연의 모습을 계속 지키게 되는 성질이 2개가 있어. 정지 상태하고 운동 상태가 있다는 거야. 근데 이 운동 상태 또한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건 속도 변화가 없다는 얘기잖아. 무슨 운동일까? 등속 운동이야, 이것도. 다시 말해서 알짜임이 가액이 전. 전체적으로 보면 힘의 합력이 얼마일 때, 0일 때를 칭하는 말이다. 뉴턴한테는 왜 이 법칙이 필요했을까? 사과하고 지구 사이에 작용과 반작용의 힘이 있어 서로 당기는데 왜 일방적으로 사과만 떨어지냐는 거지. 동일한 2 힘이 작용하는데 지구의 질량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지구는 그 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걸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사과가 일방적으로 떨어지는 거지. 우리가 이 건물 밖을 나서면 떨어지겠지, 아래로. 그치? 근데 마치 누구만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져. 니들만 움직이잖아. 힘은 분명히 지구랑 니들랑 동일하게 작용할 건데 니들은 질량이 작아서. 그래서 여기에 참고로 관성력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관성의 힘을 무너뜨리는 데 필요한 힘이거든. 그 물체 관성의 힘을 무너뜨리는 데 필요한 힘인데 그게 얘랑 비례한다는 거야. 질량이 크면 그 운동을 변화를 주는데 더 많은 힘이 들어간다. 다시 말해서 등속 운동하는 세발 자전거랑 화물차를 생각해봐. 아, 누구한테 치이는 게 덜 다치겠냐? 아, 물론 세발 자전거 초당 30m/s로 달려온다 이러면 딸랑딸랑 앞바퀴에도 맞아 죽겠다. 근데 한 초당 1m 째깍 하는데 1m로 오는 거에 충돌을 받으면 적어도 우리는 세발 자전거는 세울 수 있는데 이 트럭은 못 세운다는 거지. 눌릴 거야 아마. 그지? 질량에 비례한다는 거다. 요것만 잘 알아도 관성이란 그런 거야.
그래서 관성에는 정지관성과 운동관성이라는 관성이 있어. 내가 얘기했지, 깊게 한다고. 거기 나와 있는 내용보다 더 깊게 할 거니까 잘 봐. 정지관성이라는 건 뭐냐? 말 그대로 정지하려는 성질이야. 이런 건 멈춰 있다가 움직일 때 당시에 생기는 관성현상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컵에다가 종이를 넣고 거기다 동전을 올려놓은 다음에 종이를 싹 빼버리면 동전은 밑으로 떨어지지. 왜? 동전과 종이는 같은 개였단 말이야. 근데 종이가 빠져나가는데 동전은 자기 자리를 지키려는 힘이 있기 때문에. 왜? 종이와 동전의 마찰이 그만큼 관성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제자리에 떨어지는 거야. 또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면 너희들 몸이 뒤로 제껴지지. 특히 뭐가 제껴지냐? 머리가. 그죠? 특히 머리가 큰 애는 목이 좀 굵죠? 그건 당연히, 되게 굵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목이 굵어서 그 관성을 이길 수 있으니까. 뭐 목이 좀 얇은 애들은 어때요? 얼굴이 좀 작죠? 그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이 그 관성을 버티는 거야. 이런 걸 정지관성. 그러니까 말이 빡 출발했더니 기수가 말에 떨어졌다. 이런 게 정지관성이야. 그럼 운동관성은 뭐냐? 계속 운동하려는 성질이라는 거지. 달리던 자동차가 쓰게 되면 버스의 승객들이 앞으로 쏠리는 현상. 그 다음에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 이게 운동관성에 해당돼. 그럼 하나 물어보자. 자, 빨랫줄에 이불이 딱 걸려 있는데 그걸 몽둥이를 쳤어. 먼지가 일어났어. 무슨 관성일까? 정지. 그렇지. 뭐 그 이불하고 먼지는 같이 있었는데 이불을 털어내니까 정지는 그 자리에서 떨어지는 거야. 정지관성이다. 알겠죠? 관성이라는 게 그런 거야. 관성에 대한 거 이해 갔어? 관성은 뭐가 클수록 크다? 질량이 클수록 크다. 됐죠? 여기까지? 두 번째 법칙이야. 이건 여러분들이 충분히 배웠던 건데 힘과 가속도 법칙이야. 자, 뉴턴이 사과가 떨어지는데 등속운동으로 떨어지디? 등가속으로 떨어지는 거야. 속도가 빨라지는 운동. 물론 짧은 거리지만 이 사람은 공기와의 마찰이 없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사과는 등가속 운동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한 거야. 근데 그 등가속 운동은 왜 일어나냐는 거지. 생각해봐라. 질량을 갖고 있는 사과에 힘이 작용했더니 속도 변화가 생기더라. 이건 앞단에서 우리가 계속 다뤘던 거다. 속도의 변화가 생기는 걸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 불렀지? 변할 가짜를 써서 가속도라고 했어. 가속도가 있는 건 결과잖아. 뭐가 있어서 가속도가 있다고 그랬어? 힘이 있어서 가속도가 생긴다. 다시 말해서 두 가지 조건을 세울 수 있어.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는데 어떤 실험을 했냐면 자, 얘를 일정하게 놓은 거지. 이거 질량이야. M. 그럴 때 힘을 계속 키웠더니 시간과 속도 그래프에서 두 개의 그래프가 있는 거야. 이렇게 A하고 B. 누구 가속도가 더 크냐? A가 더 크다는 얘기야. 이해가니? 시간당 속도 변화가 A가 훨씬 크잖아. 질량은 일정한데. 다시 말해서 A의 질량과 B의 질량이 일정한 상태에서 가속도를 비교하니까 얘가 더 크더라 이거야. 왜 그런가 봤다는 거지. 지금 중요한 건 이거다. 원인이 누구냐? 힘이다, 힘. 결과가 뭐로 나온 거야? 가속도야. 힘을 어떻게 했길래 가속도가 이렇게 나오냐고. 이래 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야. 두 번째야. 힘을 일정하게 놓은 거야, 힘을. 그때 질량을 서로 다르게 한 거지. 똑같은 그래프거든. 시간과 속도의 그래프에서 CD라고 할게. CD. 당연히 가속도는 이랬단 말이야. 그러면 질량은 어땠나 봤다고. 질량을 보니까 봐라. 힘은 얘나 얘가 같았다는 얘기야.
그런데 왜 가속도는 A가 빨랐나 봤더니 이런 원인이 있더라. 이런 원인이 있더라. 이게 뭐라고? 원인이야, 원인. 이건 뭐고? 결과고. 결국 질량을 이렇게 다르게 놨더니 질량이 적은 애가 더 뭐라? 가속도가 크게 나오더라. F는 가속도와 비례관계더라. 이 실험을 통해서. 그런데 질량은 가속도와 이렇게 반비례관계더라. 그래서 이 둘의 법칙을 합쳐서 힘이라고 하는 애는 질량과 가속도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힘은 가속도와 비례하고 질량과는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다 라고 놓는 거야. F는 MA. 이해 갔어? 그래서 얘의 단위는 뉴턴이란 단위를 쓰지만 이것은 질량 킬로그램에 미터 퍼 세컨 제곱과 같은 단위다는 참고로 봐두고. 자, 이제 세 번째야. 이게 바로 뉴턴이 제시한 거지. 힘이란 것이 이렇게 발생하더라 이거야. 바로 작용과 반작용인 거야. 작용과 반작용은 상호관계, 두 쌍의 힘이거든. 특징이 이거야. 한 물체가 어떤 물체의 힘을 작용하면 그 물체도 그 바로 작용한 물체의 힘을 그대로 준다는 거야.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뭐냐? 사자성어로. 인과? 그래, 이거야 지금. 말 그대로 작용 반작용은 준 만큼 되돌려 받는다는 얘기야. 뭐 데려주고 말로 받 이런 게 아니라 준 만큼 그대로 돌려받게 돼 있다. 인과응보란 얘기야 이게. 그러니까 물리법칙을 굉장히 어렵게 보지 마. 모든 종교라든가 철학이라는 게 이런 것들이 주변의 현상들을 말로써 풀어낸 건데 얘는 공식으로 합리화시킨 거야. 잘 준비하는 거야? 다음 시간에 기초평가 보는데 잘 볼 수 있도록. 자, 작용과 반작용은 제일 중요한 게 항상 두 힘이 작용하는데 이런 거다. 어떤 물체가 있을 때 A라는 물체가 있다. B라는 물체가 있다. 자, 작용점이 A에 있어. 이 힘을 뭐라고 쓰냐면 B가 누구를 당긴다? A를 당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렇게. 저 뒤에 작용점이 있는 거예요. A에. 그러면 작용 반작용은 무엇인가? 똑같이 누구도 A도 누구를 당긴다? B를 당긴다. 하지만 작용점은 서로 다른 곳에 있다. 힘의 크기는 어떻다? 같고 그 다음에 방향은 반대다. 이걸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두 힘의 관계잖아. 지금 이게 바로 두 힘의 평형 관계랑 꼭 구분을 해. 이걸 꼭 구분하라고. 봐라. 지금 우리는 두 힘을 비교할 거야. 세 힘이 아니라 작용 반작용인 게 두 힘이기 때문에 두 힘을 비교했을 때 두 힘이 힘의 평형 관계냐 아니면 작용 반작용 관계냐를 구분할 필요가 있어. 일단 힘의 평형이나 작용 반작용은 두 힘이 방향이 반대야. 이렇게 반대야. 그 다음에 작용 반작용도 두 힘의 방향은 반대야. 그 다음 두 힘의 크기 동일해. 얘도 동일해. 근데 결정적이야.
이 아래쪽 말이 다르거든. 이걸 잘 봐라. 힘의 작용점이 어떠냐 이거야. 얘는 한 물체로 일치하거든. 한 물체에 있어. 얘는 서로 다른 곳에 있어. 일치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다 똑같은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 나와. 이걸 갖고 비교해보자. 무슨 얘기냐? 자,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자. 물체를 하나 놓을게. 그리고 위에다 또 물체를 하나 또 놓을게. 지금 A라는 물체가 있고 B라는 물체가 있어. 너희들이 보기에 B가 더 무거워 보이잖아. 그치? 하지만 뭐 질량을 주는 건 없으니까. 자, 이렇게 존재한다면 얘들은 당연히 정지 상태다. 그럼 힘의 평형이잖아. 자, 다시 봐봐. 얘한테 이렇게 표시한다면 이걸 뭘 의미하냐? B의 중력이야. 다시 이렇게 표현한다면 이건 누구지? A의 중력이야. 당연히 중력은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야. 됐지? 그러면 우리가 요걸로 생각한다면, 작용반작용을 생각한다면, 작용반작용의 힘 자체가 이런 거거든. A가 B를 당기거나 밀거나 어쩌거나, 알았니? B도 누구를, A를 당기거나 밀거나 어쩌고 한다. 이게 F1이면 이게 F2다 이거야. 이게 작용반작용 관계야. 작용반작용을 설명할 때 물체가 몇 개 등장해? 2개 등장 안 해. A가 B면 B가 A. 그런데 힘의 평형은 이렇단 얘기야. A가 B를 어쩌고 저쩌고 하면, 알았어? C가 B를 어쩌고 저쩌고 한다. 작용점이 어디에 있냐, 둘 다. B에 있다는 거야, 이렇게. 저런 건 합을 할 수 있다는 거지, B 입장에서는. 항상 작용점이 있는 힘들은 합이 가능해. 알았어? 그러면 봐라. A의 중력을 다른 말로 바꿔 써봐. 지구가 A를 당겨. 지구가 A를 당긴다고. 그럼 누구도? A도 누구를 당겨? 지구. 그 힘은 어디 있을까? 이쪽에 있겠지. 이 지구니까 이게 지표면이 지구잖아. 또 하나. 지구가 B를 당겨? 그럼 B도 지구를 당기겠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A, B 물체에는 그 힘이 없어.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근데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면, 봐. 정지야. 그럼 여기만 봐봐. 요 물체 A만. A만 봐봐. 정지하려면 이래야 돼. 합이 얼마? 0. 그러면 여기에 무슨 힘이 있어야 되느냐? 얘가 존재한다, 이거. 이게 무슨 얘기냐? 잘 봐. B가 A를 뭐 하는 힘? 지금 B가 A 받치고 있잖아. B가 사람이면 무거워, 지금. A를 얹고 있어갖고. 이해가냐? B가 A를 받치는 힘과 A의 중력은 서로 무슨 관계다? 힘의 평형 관계라고 하는 거야. 봐봐. A의 중력, 우리가 어떻게 쓴다고? A의 중력을 어떻게 쓴다고? 지구가 누구를? A를 어떻게? 당기는 힘이다. 어디에 작용점이 있냐? A에 있잖아. B가 A를 받친다. 어디에 작용점이 있다고? A에 있잖아. 이게 힘의 평형이라고 지금. 이해 갔어요? 그러면 이 빨간색 힘의 반작용은 뭘까? B가 A를 받치면 누구는? A는 누구를? B를 누른다가 되잖아. A는 누구를 누른다? B를 누른다. 그래서 A가 없으면 안 나왔을 힘이 나타난 거예요. 빨간색이. 그걸 설명할 수 있잖아. 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다. 누가 힘들겠냐? B가 힘들지 당연히. 왜 힘든지를 설명하라고 못한다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
B가 A를 받치는데 A는 B를 누른다고 작용반작용은 쌍님이 존재해야 되는 거야. 이 힘은 A, B에 들어와 있잖아. 물체 A, B가 지구를 당기는 힘은 여기 없잖아. 저 아래에 있지. 근데 얘는 있잖아, 당장. 그러면 반대로 이 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왜? 얘도 합이 0이 돼야 되니까. 이거 뭘까? 이걸 지구 또는 지표라고 하자. 뭐라고 할 수 있냐? 지표가 누구를? B를 받치는 힘이야. 지표가 누구를? B를. 반작용 뭘까? B가 지표를 누른. 그건 여기에 있다니까? 이 안에 없어. 결국 요 두 개의 힘 합이 이 힘과 똑같아야 돼. 그래 0이거든 이건. 이해 갔어? 됐냐? 다시 하나 보여줄게. 잘 봐봐. 이 실이다. A가 있고 B가 있어. 자, 이거 실 A, 실 B. 얘들아, 어디 실이 더 튼튼해야 되냐, 너, 니들. 하나는 약한 실이 있고, 하나는 강한 실이 있어. 어디를 강한 실을 쓸래? A, B 중에. 이거 당연한 거야, 얘들아. 조는 것도 당연하지만, 이 일도 당연한 거야. 괜찮아. 물리쌤이 못 가르쳐서 조는 게 아니라, 물리 자체가 어려운 거야. 다시 그 점수 받기 싫지? 열심히 봐. 도훈이 자세 좋네. 물리만 날아갔다며. 집중해, 새끼야. 아, 조용해. 가르치면 쩔지. 강한땡이가 뽑구나. 왜 실 A가 더 큰 힘이 걸리는지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돼.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지구가 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중력. 자, 이렇게 써보자. 이거부터 써. 뭐라고 쓴다고? B의 중력. 그러면 B의 중력을 다시 얘기해봐. 누가 누구를 당기는 힘? 지구가, 자구가 B를 이렇게 쓸 수 있어. B에 작용점이 있다고. 여기도 뭐가 있어? A의 중력이 있겠지. 중력부터 쓰는 거야. 어차피 중력은 존재하니까. 해석하면 지구가 A를 당기는 힘. 근데 얘 지금 다 정지 상태란 말이야. 그럼 맨 밑에 거부터 해석해봐. 얘 맨 밑에 이 힘은 요 힘이 존재할 거야. 어떤 힘이냐? 요거. 누가 당기는 힘이야? 줄이 B를 당기는 힘. 이 외에는 없어. 노란색, 빨간색 크기 똑같아. 이해 갔어? 자, 내 말 잘 들어야 돼. 줄이 B를 당기는데 이 줄은 누가 당기냐? A가 당긴단 말이야. 다시 말해보자. 줄이 B를 당기는 힘이 이거야. 됐냐? 그러면 줄이 B를 당기면 반작용은 B가 줄을 당기겠지. 이게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돼. 줄이 B를 당기면 B는 줄을 당기겠지. 그 힘의 크기 동일하다고. 됐어? 그러면 이 힘은 뭘까, 얘들아? 줄이 A를 당기는 힘이란 말이야, 이게 지금. 그래, 안 그래? 줄이 A를 당긴다고. 반작용은 A가 줄을 당긴단 말이야. 이해가냐? 다시 말하면 이 줄에는 똑같은 힘이 걸린다고. 이거 둘을 합력하지 말라고. 줄이 B를 당기는 힘이나 줄이 A를 당기는 힘은 똑같은 힘인 거야. 결론은 뭐지? 줄이 B를 당기지만 A가 B를 당기는 힘이 줄에 걸린 거야. 그걸 장력이라고 그래. 이 힘은 똑같아요. 줄이 B를 당기는 힘 자체가 A가 누구를 당기는 힘이라고? B를 당기는 힘과 같은 힘이에요. 그러면 A가 B를 당기면 누구도 B도 A를 당길 거 아니야. 요게 그 힘이라니까. B가 A를 당기는 힘.
다시 말하면 이 노란색 힘과 빨간색 힘이 똑같잖아. 그럼 이게 중력이잖아. B의 중력. 이것도 B의 중력이라니까. 알았냐? 다시 말해서 봐라. 이 B가 없어. 그럼 빨간색 힘 없어. B가 없으면. 근데 이게 생겼잖아. 그러면 이 A는 여기 누가 누구를 당기냐면 줄이 A를 당기는 힘. 요 두 개의 힘 합이 요거랑 같다고. 야, 질문. 줄이 A를 당기는 힘의 반작용은? 그렇지, 그렇게 얘기한다고. A가 줄을 당기는 힘. 그게 장력이라고. 장력은 작용반작용이라고, 무조건. 줄에 걸리는 장력은 작용반작용이야. 그래서 A가 B를 당기고 B가 A를 당기는 힘이 줄에 걸리는 장력이야, 그냥. 텐션. 그걸 T라고 한다고, 장력. 텐션. 그러니까 봐. 이거 자연스러운 거다. 이거 법칙 생각하지 말고. 요 줄은 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줄을 걸어야 돼, 여기다가. 근데 이 줄은 얘 무게를 견디는 거 말고도 얘까지 견디는 무게를 달아야 되는 말이 설명이 되잖아. 결국 이 빨간색이 얘 중력과 똑같은 거거든. 이 힘이니까, 둘이. A 무게, B 무게까지 합쳐진 줄이 여기에 걸린다. 이런 표현이야. 굉장히 명료하단 말이야, 설명이. 이걸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돼. 알았냐? 야. 살벌하지? 역동적이지? 자, 얘가 지금 누굴 밀고 있냐? 그걸 힘으로 표현해봐. 얘를 이렇게, 요즘 영수라고 해. 자, 영어 수학이 벽을 밀어. 영수가 벽을 미는 힘을 표현해봐. 작용점이 어디에 있어? 영수가 벽을 밀면 작용점이 벽에 있다고. 그렇지. 벽에 있어. 벽을 미니까 이렇게 쓰면 돼. 이게 바로 영수가 누구를 미는 힘이라고? 벽을 미는 힘이야. 영수가 벽을 밀면 반작용. 벽이 누굴 민다? 영수. 그럼 그 힘은 어떻게 표현해? 이렇게. 벽이 누구를 민다? 이게 작용 반작용이다. 누가 더 크냐, 힘? 벽이 영수를 미는 힘. 좋았어. 똑같다고. 이거는 뭐 만구의 진리야. 두 힘의 크기가 똑같다. 이게 여태까지 배운 거 아니냐? 인과응보. 내가 벽을 손으로 쳤어. 어딜 쳤어? 벽. 그럼 벽도 내 손을. 쳤어요. 누가 더 세다고? 맞다니까, 그게. 그래서 간혹 친구들 중에 깡패들한테 끌려가서 10대 1로 맞았다. 네. 그 표현은 반대로 뭐가 되지? 나도 걔들을 10대 때렸다. 쓰레기. 나도 걔를 때렸다. 걔는 주먹으로 나를 쳤지만 볼로 걔 주먹을 때린 거고 옆구리로 걔 다리를 친 거야. 쓰레기. 그럼 걔도 차면 아프겠지. 간혹 싸움을 하는 놈 보면 누굴 때리다가 지손 삐는 놈도 있어요. 왜? 그만한 충격력을 받으니까. 그것만 알면 운동량, 충격량 쪽은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 얘들아, 작용과 반작용은 작용점은 서로 다른 곳에 있지만 힘의 크기 어떻다고? 동일하다. 명심하라고. 이해 갔어? 그걸 갖고 여기를 들어가겠다. 자, 거기 패턴 한번 봐봐라. 내가 이거 그대로 놓을게. 그대로 놓겠다. 보세요. 우리는 얘를 지금부터 측정을 할 겁니다. 운동량이 뭔데? 운동하는 물체가 갖는 물리량이야. 운동하는 물체가 갖는 물리량이라고. 이게 운동량이야. 그럼 운동량은 운동하는 물체이기 때문에 그 물체의 뭐와? 질량과 그 물체의 뭐를?
속도를 곱해서 나타내는 게 운동량이다. 무슨 말이냐? 관성량이라는 거야. 관성량. 알겠어? 운동하는 물체, 지금 우리는 정지 상태는 따지지 않는단 말이야. 운동하는 물체는 얼마만큼의 운동량을 갖고 있는지 알았니? 내가 이렇게 말해볼까? 운동량이 변하는 경우를 얘기해봐. 이 두 가지로. 뭐가 변하거나, 질량이 변하거나, 아니면 뭐가 변한다? 속도. 근데 너희들한테는 질량이 변하는 거는 안 나온다. 그런 게 있어. 예를 들어서 객실차 10칸을 기관차 하나가 끌고 간단 말이야. 막 끌고 가요. 그러다가 객실차 2개가 탈선이 됐어. 속도가 어떻게 될까? 빨라지겠죠. 힘은 그대로인데 질량이 줄었으니까. 이런 거 안 나온다고. 니들은 얘만 나와요. 속도만 변하는 문제만 나와요. 니네 속도 변화 제2법칙 뭐 때문에 변한다고 그랬어? 가속도 뭐 때문에 생기지? 힘 때문에. 알겠냐? 그 힘을 여기서 찾자는 거야. 지금부터. 알았어? 그 힘을 작용과 반작용에서 찾을 거다. 자, 운동량 연습 한번 해보자. 수레가 있다, 이렇게 수레가. 이 수레에 질량이 4kg야. 지금 정지 상태야. 운동량 얼마? 0. 그렇죠. 0이죠. 근데 얘가 이렇게 달리고 있어요. 8. 운동량은 줄. 8 kg 미터 퍼 세크라고 합니다. 이해 갑니까? 이해 갔어요? 그러면 얘 속도가 빨라지면 운동량은 어떻게 된다? 커지겠네. 얘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얘 운동량은 커지지? 그럼 질량이 변한 거야? 속도가 변한 거야? 속도 변했지? 그럼 뭐가 있다는 얘기야? 힘. 힘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물체가 지금 오른쪽으로 달리고 있잖아. 힘은 어디로 작용했다? 오른쪽으로 작용한 거거든. 이해 가냐? 그럼 누군가 얘한테 힘을 줬다는 거 아니야? 그 준 만큼 이 수레도 걔한테 힘을 줘야 된다는 거를 명심하라는 거야. 알았냐? 근데 이렇게 아사모사 흐리멍텅하게 안 내요, 시험에. 꼭 속도를 가진 물체 앞에 물체를 놔요, 앞에다가. 물체를 놓는단 말이야. 그럼 둘이 뭐 하게 되냐? 충격. 충돌하게 되지. 충돌하게 되지. 그러면 이렇게 되는 물체를 놓은 다음에 그 앞에 어떤 물체를 놓잖아? 그럼 충돌을 한단 말이야. 충돌을 하게 되면 뒤에서 충격을 가한 물체의 속도는 어떻게 된다? 줄겠지. 왜?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으니까. 근데 충격을 받은 물체는 어떻게 될까? 빨라지겠지. 왜? 그 방향으로 힘을 받았으니까. 자, 무슨 말인지 봐봐. A라는 물체가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2kg짜리야. B라는 물체가 같은 2kg짜리인데 이 정도의 속도로 달리고 있어. 이거 어느 순간 충돌하겠지. 일직선 항이면. 자, 선생님이 이렇게 그렸어. 둘이 뭐 했어? 충돌했어. 그러면 A는 B에게 힘을 가하겠지. 이해가냐? 그럼 누구도? B도 누구한테? A한테 힘을 가하겠지. 누가 더 커? 같다. 그렇지. 무슨 법칙이야? 운동 법칙. 작용, 반작용이라고. 돈 이해가? 작용과 반작용이란 말이야. 그럼 A는 속도가 어떻게 될까? 줄겠고, B는? 그러면 그게 얼만큼 늙어주는지를 보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이 다음이 바로 출제자들이 장난치는 거야. 이 다음을. 여기까지는 다 똑같다는 거야. 충돌할 때 똑같은 힘을 받고 똑같은 시간이고 이건 다 똑같다는 거야. 자, 충돌 후에 예를 들어서 A가 예를 들어서 3m/s다. 알겠어? 그럼 B는 과연 몇 m/s이어야 되는가? 이게 오늘 우리가 배우는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야. 운동량은
충돌 전과 후가 변함이 없다.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가 아니라 둘이 충돌했잖아. 충돌하기 전 두 물체. 만약에 세 물체면 세 물체 해야 돼.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은 충돌한 후에 두 물체 운동량하고 어떻다? 같다. 얘 운동량 합 얼마야? 20kg 미터 세크야. 얘 운동량 얼마야? 6kg 미터 세크야. 얼마 줄었니? 14만큼 줄었으면 그걸 얘가 가져갔을 거라는 거지. 얘 운동량 얼마냐? 4kg 미터 세크면 얘가 얼마 해야 된다? 18kg 미터 세크가 돼야 돼. 그래야 합이 얼마다? 24가 되거든. 얘 속도 얼마 나와야 되냐? 이게 된다는 거지. 이렇게. 이해 가서? 자, 충격을 받았더니 속도가 줄고, 충격을 그 방향으로 받은 애는 속도가 늘었고, 하지만 여기서 운동량은 보존된다. 여기까지는 무난하지? 이제 방향이 바뀌는 물체를 볼 거야. 니들이 주구장창 틀렸던 거. 두 번째, 거기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해서 아까 잠깐 설명했지만,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이 보존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 자, 어떤 물체가 충돌한다. 이 둘 관계를 잘 해석해라. 운동량이 보존된다는 건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운동량에 대한 얘기를 배워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보자. 그 충돌량 혹은 충격량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물체가 충돌을 한단 말이야. 뭐 B가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똑같이 2kg짜리 얘는 이만큼의 속도로 달리고 있다라고 쳐보자. 그러면 여기서 충돌을 할 거야. 빵. 자, A와 B가 충돌하는데 여기에서 작용, 반작용이 성립하는 거야. 누가 누구를 미느님? A가 B를 민다. 그럼 누구도? B도 A를 민다는 거야, 이렇게. 이해 갔어요? 두 힘의 크기가 어떻다? 같다. 무슨 법칙?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야. 이해 갔어요? 근데 여기서 이 힘을 충격력이라고 한다는 거야. 얘는 얘와 같다고요. 둘은. 크기가, 방향은 반대지만 크기가 동일하다는 거고요. 또 하나, 충돌의 시간이 있어요. 둘이 충돌하는 시간. 시간 역시도 A의 시간이나 B의 시간, 이 변화량이 둘이 어떻다? 같다는 겁니다. 이렇게 충돌 시간과 힘이 똑같으면 우리는 그걸 뭐라 부르느냐? 충격력이라고 불러요. 아, 충격량. 충격량은 충격력 곱하기 시간 변화량이거든. 얘를 I라고 해, 임팩트. 이것은 F 곱하기 델타 T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둘은 충격력도 같고 시간도 동일하기 때문에 결국 A의 충격량과 B의 충격량은 이 변화량이, 그것도 절대값이, 알겠어요? 변화량 크기가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충격량의 변화는 뭐와 같냐면 바로 얘랑 같아요. 그래서 운동량 보존이 성립하는 거야. A의 운동량 변화량이 준다면 B의 운동량 변화량은 늘겠죠.
그 크기는 항상 같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 충격량의 크기를 잴 때 이런 표현을 쓰거든. 시간과 힘을 줬을 때 이 힘이 누구라고? 충격력. 그때 요 그래프 이 면적에 해당하는 이 값이 무엇이다? 충격량이고 이것이 뭐에 해당된다? 운동량의 변화량에 해당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실제로 저렇게 딱 사각형이 뜨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은 그 시간대별로 충격력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일반적으로는. 이것도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우리는 뭐만 알면 돼요? 이 면적이 뭐다? 이 면적이 충격량이다 라고만 알면 되는 거죠. 알았어요? 이 면적이 뭐라고? 충격량. 충격량이다. 그리고 여기 값이 최대의 충격력 값이면 요 한 중간쯤 값이 평균 충격력에 해당되는 값이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를 쓸 수 있어. 봐봐봐. 충격량이라는 것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고 아울러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는 것 자체가 나중 무슨 양에서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값이다 라는 것이죠. 요것이 바로 충격량에 대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에 출제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는 거야. 자, 충격량을 계산할 때 우리는 이런 표현을 쓴다. 봐봐봐. 벽이 있어요, 벽. 자, 물체가 500g짜리인데 얘가 20m/s로 날아와요. 그리고 맞고 튀어나갑니다. 5m/s로 날아갔어요. 충돌해서 나갔다고. 이거 얼마일까요? 라는 거죠. 델타 P. 이게 벽이 받은 충격량이거든. 델타 P는 나중 운동량에서 누구 빼는 거예요? 처음 운동량을 빼는 거예요. 운동량을 P라고 불러요. 알았어요? 다시. 운동량이 뭐라고요? P예요. 이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뭐라고 그랬어? 속도라고 했지. 그래서 우리는 MVP라고 외우라고요. MVP.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하나 있네. 중요한 게 뭐냐? 이 V가 벡터예요. 벡터 여러분. 방향이 있다고요. 그럼 얘도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고로 얘 속도를 플러스로 잡으면 얘가 마이너스라는 걸 명심하시라고요. 이걸 모르면 값이 엄청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나중 운동량을 계산하면 질량이 0.5kg죠. 단위가 킬로니까 곱하기 이거거든요. 5m/s. 그리고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요. 왜? 얘 벡터가 마이너스니까. 나중 운동량에 마이너스를 꼭 붙여서 풀으라고요. 거기서 누굴 빼는 겁니까? 0.5kg 곱하기 20m/s를 빼는 거죠. 그래서 얼마 나옵니까? 얼마 나와요? 12.5kg m/s가 나옵니다. 자칫 풀었다간 7.5 나와요, 여러분. 그렇게 푼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나중을 마이너스를 꼭 붙여야 됩니다. 알았어? 그러면 이제 이런 걸 할 수 있어. 우리가 그림을 보잖아? 누가 충격을 더 많이 받았을까라는 거야. 물체가 있고 M이라는 물체가 있는데 속도 V로 움직인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 물체가 있어. 이렇게 물체가. 이렇게 있다고 치자.
첫 번째 케이스야. 얘가 물체에 맞고 떨어졌어, 이렇게. 툭 맞고 떨어졌어,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야. 물체랑 같이 움직여, 이렇게. 세 번째 케이스야. 물체는 가만히 있는데 맞고 튀어나왔어. 여러분, 여기서 충격량이 제일 큰 게 누굴까? 튕겨 나오네요. 걔가 제일 크겠지. 그 다음 맞고 가만히 찍었네. 떨어지네. 그지? 그 다음 마지막에 얘가 제일 약해. 다시 말하자. 얘들의 충격량을 비교하면 3가 제일 크고 1이고 2다라는 말이야. 이건 곧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는 얘기를 들 수 있어. 이해 갔지? 요런 표현이야. 이게 운동량 보존 때문에 풀리거든. 자, 다시 한번 보자. 얘는 튀어나왔기 때문에 마이너스 m 어쩌고 저쩌고일 거야, 속도 자체가. 근데 처음에는 mv잖아. 얘는 운동량 변화량이 그냥 mv야. 근데 얘는 속도가 있잖아. 앞으로 가는 속도. 그러니까 mv만큼 운동량이 변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그거보단 적은 양이 변했고, 얘는 오히려 엄청난 운동량 변화량이 있었을 것이다. 맞고 튀어나오면. 알았어? 그래서 어떤 뭐 고무탄 얘기도 해줬잖아. 맞고 튀어나가면 더 충격이 크다고, 그게. 알았어요? 자, 실제로 한번 그려볼게요. 잘 보세요. 저 그림을 갖고 지금 선생님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그림 보이죠? 충돌 후.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A는 정지해 있고요. B가 움직인다면 얘 속도 얼마일까요? 저물체에서. 자, 충돌 전에 둘의 운동량 합이 얼마입니까? 20이죠? 두 운동량 합. 그럼 얘도 20 나와야 돼요. 질량 똑같이 몇 킬로예요? 2킬로의 속도 얼마 나와야 돼요, 그럼? 네, 10 나와야 됩니다. 10. 이렇게. 이런 충돌이 완전 탄성 충돌이라고 그래요. 에너지까지 보존되거든요. 운동 에너지까지. 그러면 자, 이런 케이스가 있고요.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A가 2m/s가 되었어요. B는 속도 얼마일까요? 이러면 얘는 2kg짜리니까 얼마가 됐어요? 4가 되겠죠, 운동량이. 질량 2kg 하겠습니다. 그러면 20이 되어야 되거든요, 합이. 얘가 얼마 나와야 돼요? 16이어야 돼요. 고로 이 V는 얼마다? 8m/s가 되지 않겠느냐. 자,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 이거 완전 비탄성이거든요. 이런 속도 얼마일까요? 0. 오, 멋있습니다. 둘이 합치면 4kg잖아요. 그게 20 나와야 된다고요. 그래, 5가 돼야 되겠죠. 움직인다고 했는데 0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아이고, 갑갑하다. 이제 찾아볼게요. 충격량 적어봅시다. 어쨌든 A든 B든 똑같은 충격량이에요. 작용반작용이기 때문에. 얘는 충격량이 얼마 나올까요? 10. 그렇죠. 20 나와요. 이렇게. 운동량이 20 있다가 정지했으니까요. 맞죠? 예. 그럼 얘 운동량 변화량 얼마 나올까요? 얘는. 12. 이해가요? 16 나옵니다. 얘가 4로 줄었으니까 얼마 준 거예요? 16 준 거죠? 20에서. 그럼 얘는 16 늘었잖아요, 또. 얘가 준 값과 얘가 는 값이 같아야 돼요. 얘 충격량은 얼마 나올까요? 자, 얘는 딱 얼마나 10 나오겠죠? 왜 A만 갖고 따져보라고요. 20이었던 애가 운동량이 10으로 준 거예요. B는 0이었던 애가 10으로 는 거고요.
A, B만 갖고 다니면 각각. 알겠어요? 다시 말해서 A의 운동량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이 얼마입니까? 10kg m/s죠. 얘가 2kg짜리인데 얘 속도가 오면 얘도 오거든요. 둘이 똑같이. 거기서 처음 운동량을 뺀 거니까 10이 나오죠. 10이. 아시겠습니까? 자, 결국 우리는 뭐냐면 운동량 변화량이 충격량이다라는 걸 알았어요. 자, 이제 이 충격량 공식을 갖고 한번 나오는 문제. 이거 거의 나오진 않거든. 애들 다 맞추니까. 자, 충격량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충격력에다가 시간을 곱한 값이다. 그렇다면 만약에 충격량이 일정하다면 충격력이 참. 이 충격력이 일정할 땐 충격량 값은 누구에 비례하겠다? 시간에 비례하겠다. 고로 우리가 스트로우 같은 걸로 물체를 후 불어서 날릴 때 스트로우가 어떨수록 길수록 멀리 나간다. 왜? 충격을 가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더 멀리 갈 수 있으니까. 근데 두 번째 시간이 일정하다면요. 이때는 충격량은 뭐에 비례할 수밖에 없다? 충격력에 비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았습니까? 그게 I는 F 곱하기 델타 T란 문제들의 관점이죠. 자, 여러분 이제 페이지 172쪽 열어봐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 마지막 세 번째 얘기입니다. 안전이죠, 안전. 무슨 얘기냐? 충격량이 일정하다면이에요. 충격량이 일정하다면 우리는 봐요. 이런 현상을 볼 수 있다. 충격력이 커지면 뭐가 짧아진다? 시간이 짧아진다. 이걸 다르게 해석해 보세요. 안전해진다. 다르게 해석해 보세요. 충격력이 커지는데 안전해질 수는 없죠. 뒤집었죠. 충격 시간을 짧게 잡으면 뭐를 데미지를 크게 받고 충격 시간을 길게 잡으면 충격력이 적어지겠죠. 그 얘기예요. 다시요. 얘가 짧아지려면 얘가 길어지면 된다는 얘기거든. 이 문제가 여기서 출제가 됩니다. 자, 달걀이 있어요. 동일한 달걀이에요. 동일한 달걀. 질량도 같고 크기도 같고 동일한 달걀이 준비되어 있는데 얘를 동일한 높이에서 떨어뜨릴 거예요. 동일한 높이에서 떨어뜨리는데 하나는 시멘트고 하나는 방석이라고 해보자고. 방석. 어디가 안 깨지겠냐? 방석. 당연히 그렇죠. 이걸 저 3번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먼저 왜 동일한 높이를 주냐면 이 높이의 중요성은 시멘트나 방석에 닿기 직전의 속도가 동일하다는 거야. 무슨 말이야? 높이가 동일하다는 이 의미는 충돌 직전 운동량이 어떻다? 동일하다는 뜻이라고. 나중 속도가 동일할 거니까 어차피 동일한 달걀 그러면 선생님은 뭐를 강조한 거야? 질량이 동일하다는 걸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럼 운동량은 결국 속도가 작용하잖아요. 근데 높이가 똑같으면 속도가 점점 빨라지겠지만 충돌하기 직전 속도는 똑같을 거 아니야. 모든 물체가 높이가 같으면 속도 동일하니까. 그래서 어차피 여기서 이 충돌 직전 운동량이 동일하면 봐요. 충돌 후 운동량 얼마일까? 0이겠죠, 0. 그러면 결국 운동량 변화량은 동일하다는 얘기야. 이거란 얘기라고.
충격량이 동일하다. 그래서 시멘트하고 방석은 충격량을 따져보잖아요. 얘하고 얘는 임팩트 값이 같다. 둘은. 운동량 변화량 또한 같다. 충격량이 운동량 변화량이니까 충돌 전 운동량과 충돌 후 운동량이 같다. 그러면 저걸로 표현해야죠. 과연 유럽은 누가 깨져요? 시멘트가 깨지죠. 그러면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에 바닥에 딱 닿는 순간 이 힘이 뭡니까? 시멘트가 누굴 미는 힘? 그렇죠. 꼭 달걀이라고 써놨는데 계란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계란이라고 쓰면 에그라고 얘기하겠네. 그죠? 야, 이거 반작용 뭐야? 시멘트 계란이 달걀. 누르는 그리고 달걀이 시멘트를 누르는 힘이죠. 괜찮아요. 늘상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 힘이 왜 이렇게 세냐는 거죠. 자, 여기도 누가 있어요? 계란. 그래서 누가? 방석이 누구에게? 달걀에게 가하는 힘이 있는데 왜 힘이 이렇게 될까요? 바로 원인은 얘예요. 사실 시멘트의 시간은 되게 짧아요. 충격 시간이 빡. 그런데 방석의 시간 변화는 푹 시인해가지고 길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된다. 얘가 길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충격력, 저 시멘트가 달걀에 가한 힘, 시멘트가 누구의? 달걀에. 방석이 누구의? 달걀에. 시달이 방달보다는 어떻다? 크다. 그래서 깨진다. 이걸 그래프로 나타내면 가로축이 시간이니까 일단 어차피 세로 축은 충격력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짧은 애가 알겠어요? 누구고? 시멘트고 이게 긴 애가 누구다? 방석. 방석이다. 그때 이 면적 S1하고 여기 S2하고는 어떻다? 같다. 충격량이 같으니까. S1과 S2는 어떻다? 같다.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이제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잘 봐. 먼저 여기부터 보자. 질량 곱하기 속도가 뭐라고 그랬니? 운동량. 그렇죠. 얘하고 얘하고는 무슨 관계? 비례 관계. 고로 이 말은 잘 들어보세요. 시간과 속도 그래프와 시간과 운동량 그래프가 비례한다는 얘기예요. 이 둘이 비례 관계다. 그래프가 똑같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운동량이 일정하지 않고 예를 들어 이렇다면 속도 그래프가 저렇다면 운동량도 이렇게 커진다. 왜? 여기다 뭐만 곱한 값이? 질량을 곱한 값이 얘니까. 이해 갔어요? 그 다음 제2법칙이 뭐였니 얘들아? 질량과 가속도를 곱하면 누가 되더라? 힘이 되더라. 이때 가속도와 힘은 무슨 관계다? 비례 관계다. 고로 시간과 가속도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여기다 뭐를 곱한 값이? 질량을 곱한 값이 뭐다? 시간과 힘 아니냐? 똑같이 나온다. 근데 우리는 이미 배웠다. 이 면적이 뭐라고?
이 면적이. 이렇게 배웠죠. 이 네 개의 그래프를 휙 돌릴 줄 알면 여기 문제는 천하무적이다. 예? 한번 해보자. 자, 이런 거야. 질량이 2kg짜리가 있는데 정지 상태의 어떤 물체가 있었던 거지. 근데 얘가 일정한 힘을 받았어.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네? 2초 동안에 6만큼 변한 거지. 이해 갔어? 얘 기울기 얼마 나오냐? 이게 가속도야, 얘들아. 그럼 얘를 시간과 가속도로 바꾸면 적어도 얘들은 뭐가 나온다? 이렇게 나온다. 같은 그래프야. 위 이론에 의하면 질량이 2kg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운동량과 똑같이 나와. 2초 동안에 자 질량 2 곱해봐 여기다가. 그래 12 이렇게. 이해 갔냐? 그 다음 F 이퀄 MA잖아. MA. M이 2kg고 3이니까 이 얼마다? 그렇지 6이다. 시간 2초. 그럼 여기서 재미난 사건이 나와. 요 면적이 뭐라고 그랬냐 얘들아? 6뉴턴 곱하기 2세크 12뉴턴 세크지? 이게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요걸 이렇게 바꿔봐 이렇게. 그러면 0에서 얼만큼 변하냐 운동량이? 10이라고. 또 하나 얘들아 요거 2초면 면적 얼마 나와? 이게 운동량의 변화량이거든. 운동 속도의 변화량 6m/s. 그때 이게 나왔다. 그러면 얘 기울기가 가속도였잖아. 요 기울기 뭐 나오냐? 아 충격력이구나 이거.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프 자체가. 이 그래프가 돌면 게임이 끝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본다. 자 이렇게 있다. 잘 보세요. 최고 난이도 문제야. 처음 속도가 2m/s고요. 질량은 2kg입니다. 4초 때까지 거리는 얼마일까요? 풀어보세요. 얘를 이렇게 운동량과 시간으로 그렸을 때 요 조건에 의거하면 얘는 출발이 0이 아니라 4란 말이야 4. 그리고 2초 4초를 놓고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 면적이 뭐라고 그랬어 얘들아? 충격량이면서 운동량의 변화량이지? 네. 그럼 요 면적 얼마 나와? 2초까지 면적이 8 나오면 여기다 8을 플러스 하란 말이야. 운동량의 변화량이 8이니까. 그럼 얼마다 여긴? 12.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면적이 늘어났으니까 일정하게 늘어난 거야. 직선이라고. 그 다음 봐라. 이제 2부터 4초 사이. 아, 여기 점으로만 표현했네. 그래서 못 풀었구나. 2. 그럼 요 면적 얼마냐? 4. 요건 4 나오겠죠? 네. 그래서 여기다 4를 더해보세요. 16. 여기가 16이 되면서 그래프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직선으로. 자, 그럼 얘를요.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시간과 속도로요. 이때 요 4는 질량이 2kg잖아요. MVP잖아요. MVP. M에다 얼마 곱하면 4예요? 2예요. 출발이 2. 이 질량에다가 얼마 곱하면 12예요? 6입니다. 이 질량에다가 얼마 곱하면 16입니까? 8입니다. 그래프가 똑같아요. 얘랑. 이렇게 똑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게 비례 그래프예요. 이렇게. 그럼 이때 이 면적이 이동거리입니다. 등가속에는 둘의 평균 속도 얼마 나와요? 거기에다 시간 2를 곱하는 거죠. 이게 몇 미터 나옵니까? 8미터 나와요. 8미터. 그 다음에 이 구간은 평균이 2분의 얼마? 6 플러스 8이죠? 곱하기 2. 얼마입니까? 14 나오죠. 더해봐요. 22m가 정답이에요. 이게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배웠던 전부입니다. 혹시 이거 AT는 그릴 수 있어요? AT? 똑같잖아요. 그래프. 왜? F하고 A는 비례하니까 똑같습니다. 이렇게. 똑같아요. 뭐만 달라요? 세로축 값만 다르죠. F는 MA잖아. 2kg에다가 M 곱하기 A를 했을 때 4가 나와야 돼. 얼마냐 여기? 2. 여기는 얼마고?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봐봐요. 0부터 2초까지 면적 얼마 나와요? 면적. 4.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4만큼 속도가 증가한 거예요. 이렇게. 이해 갔어요? 면적이 속도 변화량이니까. 여기는 얼마 나와요? 이 면적은? 4. 2 나오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 증가한 거야? 2 증가한 거야. 이렇게. 자, 여러분. 여기 기울기 얼마 나오나요? 기울기. 그렇죠. 그래서 이게 4예요. 이게 바로 충격력이에요. 기울기가. 왜? 이 기울기가 얼마 나왔어요? 2 나왔잖아. 이게 가속도거든. 이런 관계예요. 관계를 쫙 보면 아, 그래프가 저렇게 바뀌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셨나요? 네. 자, 172쪽 가봐요. 자, 충격을 줄이는 안전장치의 예를 보시면 거기에 에어백이 있을 거예요. 뭐를 늘리는 겁니까? 시간. 그 시간을 늘려서 충격력을 줄이는 거죠. 그 다음에 범퍼가 있죠. 역시 마찬가지죠. 예. 여러분, 뒤에 차가 뒷범퍼를 받았으면 누가 더 큰 힘 받았다고요? 기차. 앞차. 옆차기 나간다. 씨. 똑같겠죠? 아. 항상 힘은 작용과 반작용이니까요. 이해 갔습니까? 네. 그럼 힘은 동일하게 되고 시간도 동일하겠죠. 예. 그 안에서 뭘 봐야 되냐면 그 힘을 자동차가 받았느냐 사람이 받았느냐로 구분하셔야 돼요. 만약에 동일한 힘을 받는데 생각해보세요. 동일한 힘을 받는데 차가 많이 찌그러졌어요. 그럼 누가 충격을 많이 받은 거야? 차가 많이 받고 사람이 덜 받는 건데 충돌은 이제 차가 멀쩡해. 그럼 사람이 거의 많은 충격을 가져간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거기에 보면 도로에 설치된 보호나 이런 거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네. 이렇게 철저하게 이건 레이싱카 그쪽에만 보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허접하지요. 빨간 말도 서 있는 거 있잖아. 차씩 지나가면 쿡 꺾여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은 차가 그래도 얘한테 충격을 흡수하고 좀 떨어져라 이런 얘기니까. 그 다음에 밑에 그 미식 축구 아메리칸 풋볼 그죠? 네. 걔들 보니까 어휴 어깨 뽕 살벌하게 넣었죠. 예. 안 다치려고 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포수의 글러브 있죠. 여러분 그 우리가 생각하는 야구 선수들 글러브 중에 포수 글러브가 제일 두꺼워요. 그 다음 누가 두꺼워요? 일루수죠. 그렇죠. 강속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다음에 높이 뛰기의 뒤에 안전장치. 이건 여러분 불이 난 곳에서도 이거 에어매트 많이 깔아요. 위에서 떨어지는 사람들 다치지 말라고. 근데 사실 거기 에어매트가 있긴 있잖아요. 가운데. 그죠? 상처 나긴 나요. 부러지긴 부러져요. 높은 데서 떨어지면. 그 다음에 기둥의 스펀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어린아이 키우는 집에 보면 탁자 모서리에 이렇게 충돌 방지장치 이렇게 붙이잖아요. 폭신폭신한 거. 그리고 뽁뽁이. 이거 중요하죠. 우리 뽁뽁이. 하나씩 터뜨리면서 심신의 안정을 취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래서 뽁뽁이 같은 것들도 충격력을 방지하는 택배에 많이 들어있죠. 자, 173쪽 봅시다.
관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봅시다. 정지한 물체는 관성이 있습니다. 정지관성이라고 관성이 있죠. 두 번째, 현재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이다. 맞는 설명. 물체의 질량이 크면 관성의 크기도 크지요. 리을, 물체에 작용하는 날짜임이 0이라면 이랬어요. 정지해 있던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고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등속 직선 운동을 합니다. 합력이 0이라면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정답은 니은 리을이에요. 2번, 이렇게 단위를 그램으로 줍니다. 여러분 기본 단위가 뭐예요? 질량의 기본 단위 킬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질량 기본 단위 쓰거든요. 150g 그러면 0.15kg이라고 해야 돼요. 킬로가 1000이거든요. 그러니까 0.15kg 곱하기 108km/h. 여러분들 이 유도 단위잖아요. 여기서 미터/세컨 단위를 쓰죠. 유도 단위인데 운동량 단위로 속도 단위로 미터/세컨을 쓰기 때문에 108km/h는 30m/s예요. 알아두세요 그냥. 10m/s가 36km/h예요. 20m/s는요. 36의 2배. 아니 그냥 알아두라고. 36의 2배가 얼마입니까? 72죠? 36의 3배는 108이죠? 30m/s라고. 외워야 되는 게 아니라요. 그냥 다 알고 있어요, 아이들은. 니들만 몰라요, 니들만. 전 알아요. 아, 그래요? 잘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0.15kg 곱하기 30입니다. 알겠어요? 그럼 3 곱하기 1.5가 되겠죠? 그래서 4.5kg m/s가 운동량입니다. 자, 세 번째,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한 설명입니다.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IT, 그러니까 FT 그래프의 면적은 뭐다?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충격량이다. 2번,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커지잖아요? 당연히 속도 변화는 커지죠. 몇 법칙입니까? F는 MA, 이 법칙이에요. 자, 세 번째, 물체의 속도를 크게 변화시키려면 큰 힘을 오랫동안 적용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알겠어요? 왜? 어차피 그 충격력 힘에다가 시간의 변화를 곱하면 운동량 변화니까요. 자, 대포의 푸시 짧잖아요? 그럼 시간이 짧아요. 힘은 똑같은데 시간이 짧으면 멀리 못 가겠죠? 충격량 크기는 줄어요. 다음 네 번째, 속력이 5m/s짜리 물체에다가 2kg짜리 를 갖고 있는 운동량은 얼마일까요? 10kg m/s일 거야. 근데 거기다가 얼마를 줬대요? 충격량을 5Nm. 다시 말해서 운동량 변화량을 5 줬다는 얘기예요. 5. 지금 10 있는데 5 줬다는 얘기라고요. 그럼 나중에 얼마야? 15죠. 15kg m/s입니다. 다음 5번. 자, 시멘트 바닥 푹신한 망석 어떤 조건이 따라올까요? 같은 높이죠. 같은 높이라면 충돌 직전의 속도가 똑같고, 그래서 운동량 변화량 나중에 0이 되니까 동일하다거든요. 그럼 S1과 S2는 SA와 SB는 동일하다. 면적이. 자, 거기서 1번은 그래서 닿기 직전 운동량의 크기는 어떻다? 동일하다. 2번, 그래서 면적, 그 변화량 또한 동일하다. 세 번째, 운동량 변화량 크기 동일하다. 힘은 시멘트가 크다. 충격력이 크잖아요. 왜? 시간이 짧거든. 6번. 자, 힘의 크기를 줄이는 거. 그러니까 충격량은 그대로인데 시간을 길게 늘릴 수 있는 게 뭐라고? 기억, 헬멧. 니은 에어백. 맞죠? 여러분, 병따개는요, 지렛대 원리죠. 응? 작용점과 힘점 그 사이, 그걸 어떻게 조정해? 3종질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이건 리얼 푹신한 매트, 자동차 범퍼. 여러분, 대포의 긴 포시는 시간을 늘려서 충격량을 키우는 거죠. 시간을 늘려서 충격력을 약하게 하는 건 동일한 충격량일 때 속하는 말이야. 아까 3번. 알았죠? 네. 기억, 니은, 리을, 미음이 정답입니다. 자, 숙제를 해오시고 다음 시간에 기초 테스트를 여기를 보겠습니다. 177쪽까지 숙제해오세요. 예.